네, 오늘과의 당잠사입니다. 연초 들어서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긍정적이라서 마음은 편하긴 한데 투자자는 늘 그런 것 같습니다. 올라도 불안하고 내려도 불안하고 사실은 오를 때는 그 흐름을 즐기기 어려운 게 작년에 계속 이제 하락 장세 속에서도 반등을 몇 번 시도를 했지만 결국 다 꺾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 기억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변함없이 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대한 상황 정리와 함께 어떤 기업이 시장이 오르든 떨어지든 상관없이 빛을 볼 것인가 그 목록을 정리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당잠사 출발하겠습니다. 간밤 미증시 여전히 좀 강한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간밤 이 3대 지수 모두 상승세에 성공을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요. 나스닥 지수는 특히 1.76%의 탄력도를 자랑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권, 무게 중심이 확실히 인플레이션에서 경기로 이동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경제 지표가 발표되는 족족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죠. 경기 침체와 거리가 먼 데이터들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4분기 GDP 속보치 발표가 됐죠. 미국은 GDP 한 개 발표하는데 3번에 걸쳐서 발표를 하는데 첫 번째 데이터입니다. 아마 이게 조금씩 이제 수정이 돼서 이 월 말에 다시 한번 나오게 될 텐데 일단은 4분기 데이터 보시면 2월 2.9% 플러스입니다. 연율 기준으로 봤을 때도 여전히 플러스권. 경기 침체라는 신호를 이 GDP에선 찾아보기 어려운 데이터입니다. 전망치보다도 오른 모습이고요. 그리고 세부 항목 보시면 개인 소비 지출은 여전히 탄탄하고 민간 투자 이번에 반등했습니다. 그전에 마이너스 폭이 깊었는데 플러스 1.4%까지 나왔고요. 정부 지출은 그 현상 유지. 경기에 대한 연착륙 기대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경기가 이렇게 탄탄하니 연준은 더 강하게 정책적인 드라이브, 금리 인상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우려되는 부분도 분명히 공존하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소비가 견조한 모습, 즉 GDP의 3분의 2가 미국은 소비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소비가 중요한데 소비가 여전히 견조하다. 그러면 긴축 강화할 수 있다. 이 부분도 있습니다만 시장은 악재보다는 호재에 더 주목을 하면서 오를 결심을 한 듯 모든 데이터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고용시장 여전히 견조한 상황이죠.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계속해서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업자는 나오기는 하는 건가 의문이 드는 최근 분위기인데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 기업들은 특히 빅테크 기업 위주의 감원 소식, 직원 해고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IBM, 3M에 이어서 이번에는 케미칼 다우 기업에서 2,000명 해고 소식이 들렸고요. 반도체 기업 램리서치에서는 7% 감원 소식이 이번에 추가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업수당 청구 건수 상 보면 실업자가 늘어나는 데이터는 감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빅테크 분야는 전체 고용의 한 2%에 불과하고 제조업도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서비스 고용인데 서비스 고용이 차지하는 비중도 크고 서비스 고용에서 해고가 좀 나와야 서비스 물가가 잡히기 때문에 사실 연준이 예의주시하는 고용의 데이터는 서비스 관련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대조적인 서비스 부분, 멕시칸 레스토랑 치폴레에서 이번에 15,000명 채용키로 했다라는 공고가 떴습니다. 여기에서는 인력을 구하고 있는 실정이죠. 여전히 고용시장은 참 탄탄하다라는 결론에 다다르는 내용들이고요. 긴축 속도 조절론이 여전히 더 주목을 받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실업자가 잘 안 나오고 고용이 탄탄하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준은 더 강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겠지만 시장은 긍정적인 평가에만 주목을 하면서 온통 반영을 하는 모습입니다. 지수 상승에 기여했었던 이슈가 이 CEO의 자신감 테슬라 쪽이었는데요. 이건 잠시 후에 따로 보도록 하고요. 한 가지 특징은 있습니다. 지수는 전체적으로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종목별 차별화는 이날 뚜렷했습니다. 다우지수의 상승률 0.6%에 불과했습니다. 나스닥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상승률이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러셀 2000 지수, 중소형주 중심의 지수 같은 경우에도 0.67%의 상승에 그쳤습니다. 종목의 쏠림 현상이 컸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특징주 정리를 해봤는데 테슬라의 급등 눈에 띕니다. 어제 뭐 테슬라에 대한 실적 부분을 쭉 정리해드렸죠. 매출은 역대급 실적이었습니다. 매출이 굉장히 잘 나왔고 이익도 사실은 예상보다 선방하긴 했지만 이번에 그 자동차에 대한 판매 인하를 계속해서 이어갔기 때문에 이익과 관련된 이익률 감소 부분 그리고 뭐 마진율이나 운영비용, 잉여 현금 흐름을 봤을 때 이익과 연결된 부분은 좋지 않았습니다. 뭐 예견된 흐름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시장이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중립에 가까운 내용인데 한 가지 이제 모멘텀이라고 하면 드디어 사이버 트럭이 등장했다라는 정도. 예, 전기차 피워 트럭에 대한 기대감이 미국 내에서 굉장히 큰데요. 이게 실적 기여가 2024년부터 가능하다라는 발언에 힘을 좀 받는 모습이었고 가장 큰 부분은 역시 일론 머스크죠. 사실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 일론 머스크의 인기도 큰 몫을 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어떤 발언을 하느냐의 주목도가 굉장히 컸는데요. 가격 인하 후에 주문량이 생산 속도의 2배에 육박하다. 지금 주문이 쏟아지고 있다. 굉장히 잘 팔린다. 이런 어필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 IR 할 때마다 자신감 있는 사실은 조금 과한 자신감이라고 표현이 될 정도로 그런 발언들만 쏟아냈기 때문에 그저는 감안하시기 바라겠고요. 이런 이제 일론 머스크의 자신감의 시장은 환호하면서 테슬라 주가의 급등세가 나타났습니다. 11% 가까운 상승세였고요. 뭐 테슬라와 함께 다른 전기차 관련주들의 반등세도 눈에 띕니다. 인텔이 좀 아쉽긴 한데 인텔의 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가이던스 모두 좀 부진하게 발표가 되면서 시간 외거래에서 한 10%가량의 급락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참고해 보셔야겠고요. 자, 테슬라에 대해서는 뭐 투자 의견이 분분합니다. 월가에서도 투자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지금 공방이 거세게 나타나고 있는데 밸류에이션상 사실은 테슬라가 2년, 3년 후에 이 미래의 성장세를 봤을 때 무릎에 있다, 주가 무릎에 있다 이런 평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이게 사람의 다리의 무릎인지 학다리의 무릎인지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투자의 관점에서는 이 이후에 시장 평가들 쭉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섹터별로 봤을 때 한 가지 특징이 크게 잡혔습니다. 중국의 리오프닝 영향력이 여전히 미국 내에서 대단하다라는 점이 체크가 되는데요. 전체 섹터 상승률 상위로 보시면 에너지가 3%로 1위, 이미 소비재가 2% 상승률로 2위였습니다.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유가의 상승세와 궤를 같이 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에너지 기업에서 주주 친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그 환호도가 굉장히 높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인한 중국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WTI가 배럴당 80달러 위에서 최근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미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 안에 있는 포함되어 있는 분류 섹터를 쭉 정리해봤는데요. 상승률 1위가 8%로 자동차였습니다. 이건 테슬라의 영향이 컸고요. 그 다음으로 보시면 2.45%의 상승률 카지노였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나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감이 반영됐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연준의 속도 조절론이 계속해서 지금 시장에서 희망 회로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연준은 뭐 이번에 금리 인하 없다 뭐 이렇게 못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시장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장 금리 자체도 같이 그렇게 움직이고 속도 조절론에 베팅을 하고 있는 양상인데요. 이 부분이 반영된 섹터는 아무래도 빅테크 IT가 연결이 되겠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가 1.6%, 테크놀로지 섹터가 1.61%의 상승세 시현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최근 들어서 카지노주의 전 세계 흐름이 심상치 않아서 라스베이거스 샌즈의 주가 차트, 3년 차트를 좀 캡처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중국의 노출도가 좀 큰 기업이죠. 최근 들어서 거침없는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그래서 전고점 근처 바짝 추격하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국내에서 중국 노출도가 큰 기업 혹은 외국인에 대한 노출도가 큰 기업은 무엇인지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올라가고 있는지 지속해서 관찰은 필요해 보입니다.
자율주행차의 실적이 놀라워서 마지막으로 뉴욕 부분 모빌아이 폭발적 성장세를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율주행 솔루션 업체로 과거에 이제 상장 당시에 체크해드린 기업인데요. 이번에 매출도 이익도 예상을 모두 상회했습니다. 물론 자율주행차가 지금 우리 주변에 많이 침투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매출 규모 자체가 아주 폭발적으로 크진 않습니다만 성장률에 주목을 한다면 매출액 기준 그 전년 같은 기간보다 60% 가까운 성장세에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IR 때 주요 코멘트가 더 중요한데 보시면 진화된 ADAS 이 관련 프로그램 서비스 고객사의 수요가 크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고객사들은 즉 테슬라처럼 완전히 자율주행의 고품격의 고품질의 그 수요보다는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가는 자율주행에 더 수요를 하고 있다. 수요가 책정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 눈에 띄고요. 소프트웨어 플랫폼 그 상품도 지금 인기라는 부분 코멘트를 같이 했습니다. 뭐 결국에는 눈과 손을 다 뗄 수 있는 자율주행까지 목표를 해야겠죠. 자, 국내에서 관련돼 있는 ADAS 관련 기업들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율주행차, 이 현대차그룹과 LG전장 계열이 대표적이고 만도나 이 나머지 기업들은 이제 테마 섹터에 같이 편입이 돼 있는 종목들입니다. 한번 쭉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장중에 6%의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리 옮겨서 국내 증시 분위기도 정리를 해볼 텐데요. 올 들어서 우리 코스피의 상승률이 거침없습니다. 10%의 상승률을 기록을 하면서 주요국 증시에서 홍콩 항생지수 그 다음 순위를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도 코스피의 강세가 굉장히 두드러졌죠. 외국인의 순매수가 강하게 유입되는 흐름 특징적이었습니다. 모처럼 만에 코스피, 코스닥 시장,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가 유입이 됐다는 점 특징적입니다. 자, 시장 상승에 대한 동력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캐나다 중앙은행에서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이게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될 수 있다라는 시사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주요 선진국에서 사실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미국도 못했던 100bp 인상을 하면서 전 세계가 놀라지 않았습니까? 가장 먼저 금리 인상을 과격하게 단행했던 국가인데 이번에 가장 먼저 금리 인상 중단에 들어간 국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달러의 약세 흐름 그리고 외국인의 순매수는 이런 흐름에 맞물려서 신흥시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결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춘지에라는 연휴 기간 때문에 중국 본토 증시는 오늘까지 휴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시장의 관심이 조금 더 높았다라는 부분도 체크되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 빼놓을 수 없겠죠. 현대차 어제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모두가 놀랐습니다. 잠시 후에 따로 보도록 하고요. LG에너지솔루션 쇼커버링 물량도 들어온 것으로 일각에서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LG에너지솔루션 자체만의 이 급등세가 코스피의 한 10포인트의 상승세를 기여했다라는 평가인데요. 물론 그 전에 이미 이제 테슬라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간 외에서 상승을 한 모습, 그걸 이제 바통을 이어받았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보호예수 물량 출회가 임박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점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우리 사주 매도 가능일은 언제인가 두 가지 추측이 되고 있는데 원래 해제일은 오늘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가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 1월 30일 월요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예탁일과 기간 계산에 있어서 일반적인 보유 예수와 차이가 존재하다라는 평가입니다. 외국인 지득 여부에 따라서 수급 변동성이 증가될 개연성이 이날 출회된다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제 우리 사주 물량이 어느 정도인가? 발행 주식 수의 3.5% 정도 되는데요. 최대 주주 80% 이상을 LG화학이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제외하면 실제 유통 가능 물량의 13%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적지 않은 규모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우려감으로 작년부터 주가의 발목을 잡은 이벤트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 해제 전후로
주가가 생각보다 괜찮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 하면서 재접근의 수요가 나오는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출연자들에게 2차 전지 배터리 관련 의견 계속해서 체크를 받아볼 거고요. 자, 이제 배터리와 관련해서 밸류에이션으로 따져보겠습니다. LNF 같은 경우에 밸류에이션상 평균치를 한참 밑돌고 있는 한화의 추정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배터리 소재 가운데 40%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쪽이 양극재인데 그동안 먼저 달렸고 먼저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나서 때문인지 밸류에이션상 이 평균치를 밑도는 부분이 거의 이제 양극재가 많습니다. 에코프로비엠도 그 다음이고요. 일진 머티리얼즈과 천보 같은 경우도 평균치를 약간 밑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위쪽으로 위치해 있는 게 포스코 케미칼, SKI 테크놀로지 등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원소재의 광산 지분에 대한 기대감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런 2차 전지 소재와 같은 밸류로 이 잣대를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자, 현대차 이어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하면서 정말 놀랐죠. 이거 경기 침체 맞아? 라는 그런 부분이 이 안에서 체크가 됐는데요. 영업이익 주요 증감 사유 분석을 보시면 확실히 이 부분이 환율인데 거의 뭐 환율이 다 차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믹스 개선이나 이제 비싼 차 많이 팔아서 남긴 이익 이 부분도 상당히 그래도 좀 많이 포진이 돼 있긴 한데 환율의 효과를 받기 때문에 나중에 환율이 흐름이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 이 부분도 계속 좀 따져보시긴 하셔야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4분기 실적입니다. 매출액 24% 전년보다 뛰어 올랐고요. 이익은 환율 효과를 등에 업고 100% 넘는 급증이 나타났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서프라이즈율로는 10% 이상 웃돈 실적입니다. 정말 좋았고요. 각 증권사에서 제시했던 평균치의 10% 이상이지만 가장 높게 잡았던 하우스뷰보다도 더 잘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이익이 잘 나왔으니 주주에게 한턱 쏜다 같이 발표된 부분은 배당 수익률과 자사주 소각입니다. 사실 자사주 매입보다는 가장 확실한 주주 친화 정책은 자사주 태워버리는 소각인데 그것까지 같이 발표를 하면서 시장의 환호를 이끌어냈습니다. 현대차 관련해서 자동차들이 장 후반에 더 강했던 이유가 이 부분이고요. 지수 후반에 더 강했던 이유가 또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기말 배당과 연간 배당으로 계산을 해봤는데 이 정도가 되면 특히 우선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8%가 넘어가게 됩니다. 이 정도가 된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고배당주로 다시 봐야 하냐 이런 이야기까지 좀 나올 정도입니다. 이제 소각했던 부분도 수치가 기입이 돼 있고요. 가이던스 부분도 괜찮습니다. 다음에 실적도 더 좋아질 걸이라는 기대감이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IR 할 때 같이 발표를 한 거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최대 실적 적자 탈출 연속 흑자 이게 국내에서 자동차 5개 기업에 공통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현상입니다. 2022년 국내 완성차 5개 기업의 글로벌 차량 판매 대수가 나와 있는데요. 현대차가 뭐 압도적으로 많고 글로벌적으로도 손꼽히는 기업이니까요. 기아 오늘 실적 발표인데 예측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마이너 3사라고 꼽히는 한국 GM과 르노코리아 그리고 쌍용차마저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9년 만에 적자 행진이 끝날 것이다. 2년 연속 흑자가 이어질 것이다. 6년 만에 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이다. 이런 관측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신장비 이슈를 정리하고 넘어갈까 하는데요. 대만 쪽에서 통신장비 기업의 호실적이 잇따라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각 기업마다 발표하는 족족 거의 이제 최대 실적들이 나오고 있어서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기에 내년 올해의 가이던스마저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상반기 공급 사실은 쇼티지였는데 지금 이것도 해소가 되고 있는데 수요도 견조하다. 앞으로 실적이 더 긍정적으로 기대된다. 이런 맥락입니다. 국내에서는 통신장비주의 가장 중요한 키는 인도라는 점 과거에 체크해 드렸는데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소식이 있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5G 가입자가 2천만 명 돌파했다는 소식이고 우리나라 이 파트너사인 지오와 에어텔이 가장 큰 파이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업사이클 당시에 봤을 때 삼성전자와 관련된 밸류체인이 크게 시세를 냈던 이유도 이런 지오텍
지오 네트워크 장비 단독 수주한 이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국내에서 통신 장비주를 보시는 분들은 인도 데이터를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온앵커의 당잠사였습니다.